혹시 너무 착하고 조용해서 심장이 뛰지 않는다고 느껴져 헤어졌던 남자가 있었나요? 그랬다면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방금 10년 후에 당신의 삶을 빛낼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을 스스로 떠나보낸 셈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왜 우리의 뇌가 가장 이상적인 사람을 첫 번째로 놓치게 설계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심리적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명확히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몇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한 여성이 소개팅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 남자는 약속 시간에 정확히 나타났고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대화를 이어갔으며 식사비도 자연스럽게 계산했습니다. 데이트가 끝난 뒤에는 그녀를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지만 그녀는 택시비를 절약하라며 괜찮다고 돌려보냈습니다. 다음 날 남자는 고맙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일주일 후 다시 만나자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 나쁜 사람은 아닌데 뭔가 설레지 않아. 너무 착하기만 해. 결국 그녀는 답장을 미루고 결국 그 남자를 그냥 지나가게 했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SNS를 보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그 남자가 사랑스러운 아내와 막 태어난 아이를 안고 웃고 있는 가족 사진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의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아파왔습니다. 그녀가 시시하다고 생각해버린 그 삼각김밥 같은 남자가 누군가에게는 완벽한 남편이자 아빠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적 있나요? 너무 착해서 재미없다고 밀어냈던 사람, 정서적 기복 없이 늘 평온해서 지루하다고 느꼈던 사람, 돈을 아끼고 집에만 있으려 해서 갑갑하다고 생각했던 사람. 그때는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몇 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죠. 아,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을 발로 차버렸구나.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나를 존중해주고 정서적으로 안정적이며 미래를 함께 계획할 수 있는 사람. 하지만 막상 그런 사람이 눈앞에 나타나면 뭔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심장이 뛰지 않습니다. 설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또 내 마음을 애타게 만드는 매력적인 사람에게 끌려갑니다.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게 해주는 사람. 연락이 올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리는 사람. 그 사람과 있으면 불안하지만 그 불안이 이상하게 중독적인 사람.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여러분이 문제 있는 것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인간의 뇌가 가진 치명적인 설계 결함 때문입니다. 인간의 뇌는 원래 지금 당장의 생존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수만 년 전 원시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언제 맹수에게 물릴지, 언제 적에게 습격당할지 모르는 가혹한 환경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으려면 뇌는 강하고 공격적이며 예측 불가능한 자극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도파민 회로는 안정감보다 자극에 더 크게 반응하도록 진화했습니다. 문제는 시대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맹수로부터 도망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100년 단위의 장기 생존입니다. 결혼이라는 마라톤을 함께 뛸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뇌는 아직도 원시시대의 운영체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진화심리학에서는 진화적 지체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환경은 완전히 바뀌었는데 뇌의 본능은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된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뇌는 100% 확실한 보상보다 언제 보상이 올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도파민을 더 많이 분비합니다. 이걸 간헐적 강화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도박의 원리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슬롯머신 앞에 앉아 있습니다. 레버를 당길 때마다 매번 100원씩 나온다면 어떨까요? 처음엔 좋겠지만 금방 지루해집니다. 하지만 레버를 당길 때마다 0원이 나올 수도 있고 가끔 10,000원이 터진다면요. 심장이 뛰죠. 다음에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당기게 됩니다.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정시에 연락 오고 언제나 변함없이 다정한 사람. 뇌의 입장에서는 지루합니다. 예측 가능하고 안전하지만 도파민이 터지지 않습니다. 반면 연락이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는 사람. 오늘은 다정하다가 내일은 차갑고 나를 좋아하는 것 같다가도 밀어내는 사람. 이 사람은 뇌의 슬롯머신입니다. 불안하고 고통스럽지만 뇌는 이 불확실성에 중독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하고 안정적인 사람 앞에서 설레지 않는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건 그 사람이 매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가 안정감을 지루함으로 오해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사람을 두고
나쁜 남자에게 끌리는 것. 이건 당신의 판단력 문제가 아니라 뇌의 설계 결함입니다. 잠시 주식 이야기를 해볼게요. 주식 시장에는 두 종류의 투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급등 테마주에 뛰어드는 단기 트레이딩입니다. 어떤 종목이 갑자기 50% 오르면 가슴이 뛰죠. 나도 저거 사면 부자 되겠다 싶습니다. 하지만 테마주의 본질은 변동성입니다. 오를 때는 짜릿하지만 빠질 때는 원금 자체가 날아갑니다. 상장 폐지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가치 투자가 있습니다. 워렌 버핏 같은 투자자들이 하는 방식이죠. 당장은 화려하지 않아 보입니다. 배당금이 꼬박꼬박 나오고 재무가 건강하고 외부 충격에도 끄덕없는 우량주. 1년 수익률로 보면 테마주에 비해 심심해 보입니다. 하지만 10년, 20년 뒤를 보세요. 복리의 마법이 일어납니다. 그 심심했던 주식이 삶을 바꿔놓습니다. 연애와 결혼을 이틀에 대입해 볼게요. 화려한 데이트를 즐기고 SNS에 과시하고 넓은 인맥을 자랑하는 사람. 함께 있으면 심장이 뛰죠.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급등 테마주입니다. 변동성이 큽니다. 당장의 도파민은 터지지만 펀더멘탈 발리머크였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함께 견딜 내실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장 폐지, 즉 이별이나 이혼의 위험이 큽니다. 반면 비용을 아끼고 자기 일상에 집중하며 감정 기복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은 저평가 우량주입니다. 당장은 지루해 보입니다. 심장이 쿵쾅거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외부 리스크가 차단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삶의 자산을 꾸준히 불려줍니다. 10년 뒤, 20년 뒤 복리의 마법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연애는 테마주 단기 트레이딩이어도 됩니다. 하지만 결혼은 가치 투자입니다. 남은 수십 년의 삶이 걸린 투자입니다. 어떤 종목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기서 많은 분들이 반문하실 겁니다. 아니, 데이트할 때 돈도 잘 쓰고 친구도 많고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좋은 거 아니야? 그 사람이 나한테 진심이라는 거 아니야?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직관을 한번 뒤집어 볼게요. 먼저 돈을 아끼는 남자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나를 위해 기꺼이 돈을 펑펑 쓰는 남자. 얼핏 보면 사랑의 크기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그건 사랑의 크기가 아니라 과시욕의 크기일 수 있습니다. 또는 미래에 당신이 함께 갚아야 할 재정적 리스크일 수도 있습니다. 반면 삼각김밥을 먹고 공원을 걸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남자. 그 사람에게는 단단한 현실 감각이 있습니다. 허세 없이 신용카드 빚 없이 살아가는 재정적 건강함. 이건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당신을 진짜로 지켜줄 능력입니다. 당장의 로맨틱함보다 10년 뒤의 안정이 더 가치 있지 않을까요? 다음은 SNS를 안 하는 남자입니다. 캔자스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SNS에 커플 사진을 자주 올리는 행위와 실제 관계의 안정성 사이에는 역상관계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행복을 전시할 필요가 없는 상태가 진짜 행복이라는 겁니다. SNS에 과시하지 않는 사람은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내면의 만족의 기준을 두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집을 좋아하는 남자입니다. 발이 넓고 인싸인 남자가 사회성이 좋고 매력적이다. 이것도 한번 뒤집어 볼게요. 외부의 인정과 모임의 에너지를 쏟는 사람은 정작 가장 가까운 내 사람에게 쓸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에너지는 유한합니다. 밖에서 다 써버리면 집에 와서는 빈 껍데기만 남습니다. 반면 친구가 적고 집을 좋아하는 남자는 인간관계의 선택과 집중을 아는 사람입니다. 불필요한 곳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 남은 에너지는 온전히 당신과 가정을 향합니다. 화려해 보이지 않는 이 특징들. 돈을 아끼고 SNS를 안 하고 집에 있기 좋아하는 것. 이건 단점이 아니라 외부 리스크가 차단된 저평가 우량주의 특징입니다. 사랑한다면 감정 표현이 드라마틱하고 열정적이어야 한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 믿음도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생각해 보세요. 위로 올라갈 때는 짜릿합니다. 사랑받는 느낌이 강렬합니다. 하지만 롤러코스터는 올라가면 반드시 내려옵니다. 열정적인 감정의 반대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분노입니다. 짜증입니다. 감정 기복입니다. 타인을 향한 거친 감정 기복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나를 향하는 칼날이 됩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에게만 화를 내는 것 같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나에게 짜증을 냅니다. 처음에는 열정적인 사랑 표현이었던 것이 나중에는 집착과 통제로 변합니다. 반면 재미없을 만큼 평온한 감정선을 가진 사람. 이 사람과 있으면
심장이 뛰지 않습니다. 드라마 같은 순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평온함은 결혼 생활의 진짜 자산입니다. 위기의 고비, 경제적 위기, 가족 간의 갈등. 이런 거친 파도가 밀려올 때 감정이 안정적인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당신의 안전기지가 됩니다. 어린아이가 세상을 탐험하다가 무서우면 돌아오는 부모의 품 같은 존재죠. 어른이 되어서도 우리는 이 안전기지가 필요합니다. 세상이 힘들 때 돌아가면 안심이 되는 사람,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만이 이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설레는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사라집니다. 아무리 뜨거운 연애도 3년이 지나면 식습니다. 하지만 안정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집니다. 어떤 감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경계선을 하나 말씀드려야 합니다. 감정 기복이 없고 조용한 사람이 모두 좋은 건 아닙니다. 안정적인 사람과 회피하는 사람은 겉으로 비슷해 보이지만 본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은 갈등을 피하기 위해 평온한 척합니다. 문제가 생겨도 마주하지 않습니다. 대화를 회피합니다. 불편한 감정 자체를 외면합니다. 이 사람의 평온함은 진짜 안정이 아니라 도망입니다. 반면 진짜 안정적인 사람은 갈등이 생겼을 때 피하지 않습니다. 불편해도 대화합니다.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감정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이 둘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문제에 직면하는 태도입니다. 관계에서 불편한 상황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해 보세요. 회피하는 사람은 그냥 넘어가자, 괜히 싸우지 말자 라고 말합니다. 진짜 안정적인 사람은 불편해도 이건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 라고 말합니다. 조용하고 평온한 것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그 평온함이 도피에서 오는 것인지 진짜 내면의 단단함에서 오는 것인지 구분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우리의 뇌는 안정감보다 자극에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착하고 평온한 사람 앞에서 설레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이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뇌의 설계 결함입니다. 연애는 테마주 단기 트레이딩이어도 됩니다. 도파민의 짜릿함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가치 투자입니다. 당장의 수익률이 아니라 10년, 20년 뒤에 복리를 봐야 합니다. 돈을 아끼는 사람은 인색한 게 아니라 재정적으로 건강한 겁니다. SNS를 안 하는 사람은 매력 없는 게 아니라 타인의 인정에 휘둘리지 않는 겁니다. 집에 있기 좋아하는 사람은 사회성이 없는 게 아니라 에너지의 선택과 집중을 아는 겁니다. 감정 기복이 없는 사람은 재미없는 게 아니라 당신의 안전기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설렘이라는 껍질을 벗겨보세요. 그 아래에 진짜 사랑이 있습니다. 심장을 쿵쾅거리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의 스트레스를 낮춰주는 사람, 도파민을 터뜨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코르티솔을 낮춰주는 사람. 그 사람이 당신의 진짜 우량주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의 앞에 두 개의 상자가 있습니다. A 상자는 열 때마다 1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랜덤하게 나옵니다. 단 단원도요. 가끔 뱀이 튀어나와 물리기도 합니다. B 상자는 열면 매일 정확히 5만 원만 나옵니다. 짜릿함도 위험도 없습니다. 평생 단 하나의 상자만 열어야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남은 수십 년의 긴 여정 앞에서도 우리는 기꺼이 뱀에 물릴 위험을 감수해야 할까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힌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레지 않는다고 놓아버린 그 사람, 너무 착해서 재미없다고 밀어낸 그 사람, 어쩌면 그 사람이 당신의 삶을 지켜줄 진짜 우량주였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뇌의 착각에서 벗어나 진짜 가치를 알아볼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평온한 일상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